네, 이번에는 미증 씨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 씨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황수욱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 판결이 지난 금요일에서 연기가 됐습니다. 오는 14일에 선고 전망이 있는데 관세 관련된 판결 어떻게 날 것으로 보시고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베팅 사이트 등에서는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라고 판결이 날 확률을 70%에서 80% 정도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예측대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가장 불거질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 것은 재정 적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세에 따른 부작용으로 기존에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인플레이션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리스크가 아니라고 거의 결론이 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관세 되돌림에 따른 순효과보다 역효과에 따른 걱정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관세 세입으로 상당 부분 충당이 될 것으로 보였던 작년 7월에 통과되었던 OBBBA 법안에 따른 재정 적자 규모 중에 약 3분의 2 정도를 관세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 관세의 어떤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되돌려진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재정 적자 문제와 금리 상승 우려, 이게 위험 자산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변동성은 좀 길지 않을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IEPA라고 하는 국제 비상 경제권법에 의거한 관세가 위법한다라는 판결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거 대신에 무역법 122조라든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우회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다 같이 나오고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는 길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방 대법원의 관세 관련된 이슈 다뤄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인데요. 엔비디아의 H200 칩 중국 수출길이 열리기는 했지만 설왕설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엔비디아의 H200 칩 구매 시 선결제 요구에 가혹하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엔비디아 H200 칩 대중 수출 관련해서 이렇게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 무엇이라 보십니까? 결국에는 정치 혹은 규제 불확실성, 거래 조건의 이런 부분들이 뒤틀리면서 좀 잡음이 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는 H200의 중국 판매에 대해서 전액 선결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중국 당국의 반입 승인 불확실성에 대비한 그런 이제 목적인 건데요. 이제 중국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냈는데 칩을 못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리스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왜 다시 길을 열어주느냐라는 안보 논쟁이 다시 상존하기 때문에 어떤 수출 허가 조건들이 다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겹쳐지면서 이런 변동성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수요는 강한데 정책 리스크가 계약 구조를 경직시키고 그 경직이 다시 뉴스가 되는 이런 구조에서 지금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 메모리 칩 물량이 올해 말까지 다 팔렸다라는 기사가 CNBC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런데 메모리 제조업체는 이렇게 강력한 수요에도 생산 확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 메모리 칩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증설에는 시간이 걸리고 메모리는 과잉 증설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시클리컬 산업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전반에서 공급이 타이트해진 이유는 반도체 기업들이 HBM 쪽에 이제 수요가 커지면서 그쪽에 생산에 집중하다 보니 나머지 메모리까지도,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메모리가 같이 수요가 커지면서 이런 전반적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레거시 메모리 폐회의 경우에는 지금 착공을 한다라고 해도 1년 뒤, 2년 뒤에 실제로 이제 물량이 반영될 건데, 그 시차가 지금은 수요가 타이트하지만 1년 뒤, 2년 뒤에는 지금처럼 타이트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이런 그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거고, 네. 실제로 그런 어떤 사이클의 어긋남 때문에 2018년 후반이라든가 2021년 후반이라든가 이런 때 다운 사이클을 맞으면서 좀 긴 기간 안 좋은 시간들을 보내왔었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도 좀 신중하게 그 수요 증가에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이클상 증설을 했을 때 이게 물량이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글과 월마트 관련된 소식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월마트와 손을 잡고 AI 기반 전자상거래 기술을 강화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AI 에이전트 쇼핑 시장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AI 전자상거래 시장 앞으로 시장 파이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커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검색과 어떤 상품의 발견, 비교, 결제 사이의 어떤 마찰이나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의 시간 비용들을 줄여줄 수 있는 충분한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월마트에서는 1월 11일 발표해서 제미나이 안에 월마트와 샘스클럽 상품을 자연스럽게 추천하고 계정을 연동했을 때 개인화를 한다라든가 장바구니와 결합해서 이제 결제, 멤버십 혜택까지도 이어지면서 빠른 배송까지도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구글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UCP라고 하는 이제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 이제 오픈 표준을 내세우면서 에이전트 기반 쇼핑을 이런 기업들에게 쉽게 붙이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월마트가 이런 뉴스 소식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오늘 주가도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요 제미나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른 기업들로 또 확장살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요쪽에 어떤 저희가 이제 AI의 도입으로 했을 때 뭐 어떤 이커머스 쪽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의 신호탄이 이번에 좀 확인된 게 아닌가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호재가 들려온 월마트는 1.92% 현재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엔비디아 생태계와 구글 생태계의 주가 흐름이 좀 엇갈렸습니다. 올해도 그런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엔비디아와 구글이 이번에는 AI 로봇 두뇌 경쟁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두 기업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CES에서 확인이 되었었죠. 올해 엔비디아 CES 그 기조연설에서도 올해의 포인트는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월드 모델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엣지 컴퓨팅의 결합이다. 엔비디아는 이번 CES에서 이러한 이제 시스템을 이제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플랫폼을 자기들이 이제 제시를 했고, 구글의 강점은 이런 전방 산업의 플랫폼과 좀 다르게 제미나이 같은 대형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뭐 검색이라든가 안드로이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초대형 배포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들이 피지컬 AI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뭔가 이제 경쟁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제로섬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하드웨어와 시뮬레이션 표준을 선점을 하면서 거기서 역량을 발휘를 하고, 그 이후에는 구글이 소프트웨어에 이제 에이전트 같은 게 붙으면서 이제 요게 로보틱스와 또 같이 연동이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어떤 제로섬 정도로 보기보다는 좀 함께 상생하면서 뭔가 좀 나아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올해는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엔비디아와 구글의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수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